그러니까 이들이 이 창궐을 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맞았다.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서식지가 교란됐을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서식지 교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 러브버그 네네. 발생하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예. 징그러가지고요. 예. 이게 특히 이제 인천이나 서울 같은 도심 지역에서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뭐 SNS에 관련된 뭐 영상이나 내용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인천의 계양산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특히 등산 데크나 바닥에도 이제 많이 이제 이게 깔려 있는 상황인 거죠. 빗자루 쓸기도 하고 뭐 삽으로 퍼내는 영상까지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민들의 반응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대발생에 대해서 뭐 징그럽다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공포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걸 이제 대발생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러브버그 이게 어떤 곤충입니까? 네, 그러니까 털파리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한 이름은 뭐 붉은 등 우단 털파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제 짝짓기를 하면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게 뭐 한종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털파리 종류들을 러브버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에 등 동아시아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게 성충의 몸 길이가 한 6mm 정도 됩니다. 근데 수명은 뭐 길지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이 대부분 애벌레로 이제 지내는 상황인 거고 6월에 번데기가 됐다가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성충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산림에 부엽토라든가 낙엽을 이 친구들이 이제 먹습니다, 주로. 그래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함께 지내는데 이게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생활사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러브버그 지금 이게 대발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제 찾아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불과 2, 3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중국의 뭐 남동부라든가 뭐 대만, 일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서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대부분 아열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지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제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특히 2023년 2년 전 서울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게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뭐 당시에도 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주택가 건물, 뭐 유리창가에서까지 발견이 되면서 문제가 됐죠.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서울에서만 10,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가 된 게 바로 이 러브버그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인천에서 처음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을 이제 해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분석을 좀 해봤더니 이 붉은득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 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남부나 대만에서 확인되는 종보다는 산동성에서 그러니까 산동성이라고 하면 인천하고 교류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칭따오라고 하는 곳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인천하고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왜냐하면 처음 인천에서 발견됐다라는 얘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추정을 하는 게 인천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은 배를 통해서 특히 중국 쪽에서 왔을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러브버그 이게 지금 대발생 창궐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창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대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이 발생하기에 조건이 맞았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후 조건이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뜻한 곳에 서식을 하는 종들이다 보니까 우리 기후가 이제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창궐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맞았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계양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산들이 이게 이제 깊은 산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온도가
뭐 강원도나 이런 뭐 경상도에 있는 산들보다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도시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뭐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걸 덮여 있으면서 예. 도시의 온도가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심의 산의 조건이 이들이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이 됐다. 뭐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도시의 열섬 현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의 온도가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산이 따뜻해지면서 대발생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서식지가 교란됐을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서식지 교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산림 지역의 부엽토라든가 낙엽을 먹고 자라는데 이들이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교란이 된 장소다. 그러니까 자연림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조림한 장소다. 결국 조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풀을 베거나 나무를 작은 나무들을 베고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과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거기에 햇볕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 결국 그러면서 서식지 결혼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서 대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지금 가장 과학적인 추정으로 보여집니다. 기후변화, 서식지 교란, 뭐 네. 인간의 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엔 그렇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요. 해충이 아니라 그나마 이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해충이냐 이충이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관점이긴 한데 예. 인간에게 이롭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근데 불쾌감 수준을 넘어서 공포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설문조사 결과 이 러브버그가 대발생하게 되면 뭐 바퀴벌레나 빈대에 이어서 불쾌감을 주는 곤충으로 3위에 이제 랭킹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해충이냐 이충이냐 이런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은 뭐 박테리아를 유해한 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확인이 된 거고 또 이충이라고 얘기하는 측에서 보면 결국 이들이 이제 식물성 뭐 낙엽 같은 거를 섭취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제 분해 과정에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충 같은 경우는 꽃을 차단하면서 수분의 매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낙엽을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분명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군데군데 지금 러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지하철마다 있어요.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방제라고 하는 부분이 뭐 화학적인 방제라든가 물리적인 방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살충제를 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익충이라고 분류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행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다행이다라고 보이는데 결국엔 살충제를 살포하게 되면은 다른 종, 그러니까 이 러브버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종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결국에 이제 살충제라고 하는 건 생명을 죽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에게도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방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끈끈이 트랩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다른 곤충이나 또 작은 새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한데 뭐 최근에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결국엔 뭐냐면 동아시아의 이 러브버그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현재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2070년쯤 되면 한반도 전역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천이라든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반도 전역에 이 러브버그가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뭐냐면 기후 조건 그다음에 이 곤충의 생태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결국에 이제 이런 발생 시기를 예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행인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SNS를 보니까 계양산에 지금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7, 8월 아주 일부 시기에 급증했다가 또 장마가 비가 내리면 또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명이 뭐 일주일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